창업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는 나름대로 요령을 여쭤볼 건데, 반면에 이제 소공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여기 사전에 없는 내용인데, 소공으로 갈 때 다들 이제 소공을 뽑아 보셨을 텐데, 다들 이제 본인들은 소공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쉽게 채용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나는 소공을 뽑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본다. 나 이런 사람은 채용하고 이런 사람은 안 한다. 나름대로의 소공 채용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명화 대표님부터 나름대로의 소공 채용 기준이 뭘까요? 저는 소공 채용을 할 때 일단 이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봐요. 그래서 우선은 밝고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이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경력이 없더라도 일을 배우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저도 처음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뭐 베테랑들도 처음인 시절이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적극적인 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댄다? 뭐 이런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극을 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집에 있었던 사람은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봤던 어떤 그 캐파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봤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높이 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 얼만큼 오랫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했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조금 높이 평가해서 뭐 초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로 보고 그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뽑아갖고 실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융화가 될 수 있는 성격과 그 다음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동료 이렇게 부동산 대표들을 보면 나는 실장 운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실장 운이 없는 게 아니고 대표도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지 않으면 실장이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대표가 열정을 보여주고 끌고 가면 그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거기를 같이 따라가 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박자가 대표하고 실장하고의 그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장이 내가 어디로 소공을 가고 싶으냐 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표님이 있으신 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실장을 뽑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냐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되는 거 아니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건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이 그닥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속이든 아니면 보조원이든 같이 일한 경험이 일단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일하신다는 분은 그냥 하시라고 합니다. 네, 하시라고 하고, 그 대신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하실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은 그 매매 업무와 전월세 임대차 업무가 완전히 구분돼 있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를 하시는 분이 거의 뭐 직원분은 거의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임대차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보수도 적은데 일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 사실 길게 일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제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차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대부분 그냥 하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소공 뽑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자소서를 네, 네. 그리고 이력서. 일단 그게 1차잖아요. 이력에 전에 직장 다녔던 기간이 2년 이상. 이제 쭉 바로 오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다 과거에 어떤 경력들이 있으니까 그 경력에서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직장 경험이 있는데 오래 다닌 사람 기준으로 일단 선별을 하고요. 그 한 직장에서 10년 다닌 분, 주로 이렇게 오래 다닌 분이 공인중개사를 이제 퇴사하고 공인중개사를 해보려고 한다 하면 일단 그게 첫 번째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성실하게 쓴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살아왔던 과정 중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을 조금 기준으로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뽑는 기준이고, 두 번째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잔머리의 경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잔머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표현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고 또 센스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센스 있는 사람 이런 걸 조금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은 저는 인성이 재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고 성실한 사람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좀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과묵하고 성실하신 분이 옆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우, 어렵군요. 취업하기가. 직장 생활도 오래 봐야 되고, 네, 이력서, 아이고, 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소공으로 취업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이 소공을 뽑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뽑는다는 것도 알고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 우리 한명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직원 복이 없어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직원 뽑는 눈이 없는 거죠. 직원을 그래서 잘 뽑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의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몇 번 당해보면 눈높이는 생깁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자, 또 소공으로 뽑을 때 많은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갖춰가지고 오면 네, 소공으로 뽑히기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소공으로 개업 창업을 바로 하시는 것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셔서 네, 적극적인 사무실, 고객 많은 사무실, 일 좀 잘 배울 수 있는 사무실, 이런 사무실로 취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공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창업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는 나름대로 요령을 여쭤볼 건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현재 계신 지역에 창업한 이유 있으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시흥에 창업한, 100억 신도시에 창업한 이유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동산을 오픈했을 때 신도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는 그 분당에 10년 차 도시 조성 10년 된 분당에 이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부동산들이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그 저보다 10년 전부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분들이 전혀 안 움직이고 그렇죠. 네. 전혀 안 움직이고 계속해서 하시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새로 시작하는 신도시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보게 된 곳이 이 수도권에서 가까이 있는 백오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일을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신도시를 선택하셨군요. 아, 지금도 그래서 하고 계시는 네, 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강건우 대표님은 그 여러 가지 종계 대상물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네. 혹시 한남 뉴타운을 선택하신 이유? 네. 자,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주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양권 전매가 이제 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재개발 구역에서 일반 분양을 한 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분양권 또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재개발의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향으로 재개발 시장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재개발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한남 뉴타운에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시작은 이곳이 아니라 기름 미아 뉴타운 쪽이었고, 여기는 제가 한 7년쯤 전에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오고 싶었죠. 한남 뉴타운 오고 싶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꿈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진작에 올걸. 이런 생각을. 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네. 대표님은 그러면 어떻게 분양권 거래하는 것보다 재개발 입주권 거래하는 게 더 맞으셨던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재개발 쪽이 훨씬 더, 좋았다. 초창기에도, 물론 사실은 이제 그 입주권을, 그러니까 그 분양권 거래를 많이는 못 해봤고요. 그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매 제한이 서울에 들어와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일견 또 비슷한 업무 맥락이 있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재개발 지역에서 예전 상황대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손잡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거래를 했던 게 더 맞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루원시티 간 거는 네오비 때문이죠. 네오비 때문에 루원시티에 가게 됐고요. 사실 이제 시험 끝나고 네오비 접수하고 개강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수업이 들어와서 교수님께서 놀지 말고 주변에 부동산에 가서 이제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눈높이를 좀 익혀봐라라고 했을 때 주변에 부동산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어 갖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러면서 집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넓혀서 여기 부동산은 어때요? 사장님은 뭐 주로 하세요? 저 이번에 합격생인데요. 이제 이러면서 묻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2-3 군데 정도 가니까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2-3 군데 뭐 의외로 또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씀들을 좀 잘 해주시더라고요. 내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하면 좋겠어요, 사장님?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괜찮대, 여기 괜찮대,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지역 가서 또 한번 구경하고. 제가 그래서, 삼산동이 괜찮다고 그래서 삼산동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요새 상곡동이 뜬다는데, 그래갖고 상곡동을 한번 또 갔었어요. 옥길이 뜬대, 그래서 옥길도 한번 갔었어요. 루원시티가 뜬대, 루원시티도 가봤어요. 뭐 청라가 뜬대, 청라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발걸음을 늘리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정도면 해도 되겠다라고 싶었던 데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합리적인 의심이 가장 많이 드는 게 그렇게 좋은데 왜 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나 아는 언니가 여기 부동산 자리 좋은데 내놨다는데 한번 가봐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 내놓을 건데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내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리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심이 자꾸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부동산에 이제 인수를 받은 거예요. 피를 주고 인수를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보고 온 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인연이요. 그걸 하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갔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갔었고 그런 부동산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 괜찮네 그러면 거기를 한번 몇 번 가보니까 실증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몇 날 며칠 갔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연이구나.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 몰랐으니까 부동산을 인수를 하고 조금 편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네오비를 다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과정을 수료를 하고서 부동산을 봤다라고 하면 피 안 주고 저도 창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어리숙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남들이 해놓은 거를 인수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요번 시험 보셨던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동산 공부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근데 실제로 그 중에 정말 극소수만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극소수만 시험을 봐요. 시험까지 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사람들의 극소수만 합격을 해요. 그리고 합격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극소수만 창업을 해요. 그리고 창업한 사람들 중에 거의 한 20% 정도만 먹고 살 만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중간에 문을 닫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시도를 해보고 물건을 찾고 공부를 시장을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우리 한명화 대표님 뵀을 때 제 기억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기 싫은 거 이렇게 가려요. 가려서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시장 조사 안 해요. 한 4-5개쯤 보고요. 그리고 갑자기 눈에 씌워서 계약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우리 한명화 대표님 뵈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진짜 그 백지같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서울대생 만난 기분? 네. 그런 기분이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원시티에서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네.